관련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제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에서 공급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해요. 과연 몇 살부터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 핸드폰이 상당히 자극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시력이 나빠지지는 않을지, 또 이 종이책을 싫어해서 나중에 교육에 무슨 염려가 있는 것은 아닐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또 전자기기라고 하는 기계 자체에 대해서도 부모들이 참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쪽에 대해서도 얘기하실 게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인쇄 미디어만 있을 때만 해도 당연히 책만 보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디어는 어차피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책밖에 없을 때 시대랑은 지금 전혀 다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을 안 보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책만 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책을 보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을 포함한 새로운 미디어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책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감동을 주게끔 만들고, 또 한편에서는 스마트폰을 적절한 시간만 활용하기, 스스로 자제하기라는 활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그냥 맡겨놓고 학생들한테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반대로 부모님들이 같이 보는 시간을 가져서 건강하게 잘 사용하게끔 해주고, 그리고 적절하게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족들이 같이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가 뭐 알아서 하라 그러니 점점 사회에서는 책은 없고, 또 스마트폰으로는 점점 학생들 매몰되고, 학생들한테도 자꾸만 선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짧은 기간이지만 미디어의 발달 과정을 보면 소위 구글링이라고 대표되는 이제 문자로 뭘 하던 시대에서 이제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어떤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뭐 OTT 이런 이제 시대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많은 정보가 그런 이제 동영상 가지고 제공이 되고, 메타버스, 그러니까 유니버스인데 메타 그러면 이 세상을 초월한다 이런 의미의 메타버스 시대라 그러는데, 최근에 그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대학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메타버스 시대의 교육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메타버스는 그냥 원래 우리가 예전부터 추구했던 사회예요. 이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상을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랩되게 하면서 서로가 자연스럽게 디지털과 현실 세계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왕래하고 융합을 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편하고 진흥하고 현실을 오히려 초월하기도 하고, 우리가 디지털로 세상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바타가 마치 현실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학교도 다니고 상점도 하고, 내가 대면으로는 못하더라도 거기서는 오히려 인간적인 걸 느끼면서 커뮤니티하고,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화된 기술들이 접목이 되면서 전 세계가 지금 막 인공지능 기반의 메타버스로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사회는 대면과 비대면을 함께 가는 사회가 이제 점점 가는 거죠.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마치 같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그리고 거기서도 팀들끼리 같이 막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스스로가 함께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이 만들어지고 활동하고, 이게 지금 막 구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종의 메타버스 교육을 이제 활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대면 수업은 물리적 환경도 있잖아요. 교실은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면과 비대면을 자유롭게 하면서 학생 주도형 수업, 또 팀 프로젝트 수업, 이런 것들이 막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수업으로 지식 전달을 넘어서는 학생들이 스스로가 하면서 깨닫게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진정한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차원으로의 수업으로의 변화, 이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툴과 또 대면의 방식과 접목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메타 교수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 대상으로 수업을 했던 거죠.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쓰나요?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제페토는 그 안에서 그 활동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모임을 자유롭게 할 때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게더타운 같은 경우는 글로벌한 수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다든지 그럴 때 쓰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프렌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학생들이 발표 수업하고 뭐 이런 용도로 쓴다든지 그때 용도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학생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플랫폼들을 자기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학생들은 결국 사회 나올 때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요즘은 학생들을 채용할 때도 그 메타버스에서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팀 프로젝트를 주고 그러면 이미 할 줄 아는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한 거고 전혀 사용하지 못한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화상 대화를 하잖아요. 메타버스라면 화상 대화보다 훨씬 실감이 나나요? 화상보다도 더 실감 나는 거죠. 같이 있는 듯한 느낌 주고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금융도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학교도 지금 관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모든 공공이 접목이 되면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2, 3년 정도가 되면은 그게 굉장히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기관에서는 이제 우리가 자기들이 직원을 뽑을 때 그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려고 면접을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빨리 아파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나 그 과정이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특히 국제미래학교에서는 국가가 되든 또 기업이든 기관이든 아니면 개인조차도 저희들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차차차 전략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차차차 전략이 뭐냐면은 첫 번째 차는 체인지예요. 체인지. 체인지 앞에 CHA를 차. 짠 거군요. 체인지. 뭐냐면은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하거든.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하고 이 변화를 나름대로 이제 끊임없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뭐 미래학자만 예측을 하고 또 미래학자가 주면은 뭐 그냥 재미로만 봤죠. 그걸 자신들하고 그렇게 실감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변화는 워낙 빨라지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변화를 나름대로 예측하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자기 낙오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변화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더욱더 가속화됩니다. 앞으로 변화 속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상황이 돼도 미래에 대한 변화를 예측을 나름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이 체인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개인도 해야 되고 국가도 해야 되고 국가적으로나 기업도 해야 사회적으로나. 되고 또 전 세계 글로벌도 해야 된다. 체인지에 민감하라. 이게 첫 번째. 일단은 체인지를 적극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변화를 예측해라. 그죠? 예측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노력은 특정한 사람의 어떤 전유이 아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그 관심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예측을 했으면은 그걸 그냥 변화로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전략을 스스로가 전략을 세워서 개인이면 자신의 생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구나. 그 생활 계획을 세워서 챌린지 해야 된다. 챌린지. 그래서 거기도 또 CHA가 들어가는군요. 예. 도전을 해야 된다. 그죠. 그냥 지금은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 내가 관계없다 하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되네요. 오히려 그런 변화를 읽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생애에 대한 계획, 또 지금 내가 해야 될 계획, 또 앞으로에 대한 계획을 나누면서 세웁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을 해서 전 세계가 대응해야 되는 미래 전략을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업도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개인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데 나는 지금 뭘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5년, 10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도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세계 미래는 와 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챌린지를 할 수 있는 도전을 해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중요한 건 실천해야 된다. 실천. 말로만 하면 안 돼요. 실천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 변화가 내한테는 찬스가 된다. 찬스. 그것도 또 CH가 들어서 그 미래 예측을 해서 도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나의 위기가 아니라 찬스가 된다. 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차차차 전략을 통해서 미래 사회에 얼마든지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고 오히려 이 변화를 나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한국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알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상에서 인재가 되고 그 인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한국 교회가 해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교회가 미래 세상에 뒤처지기 시작한 거죠. 뒤처지기 시작했죠. 미래를 선도하기는커녕 세상에서는 점점 뭐 힘이 잃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음 세대는 5%도 안 되잖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오히려 예전에는 세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죠. 교회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됐다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교회가 지금 그 힘을 잃어간 거예요. 그런 어떤 관점에서 또 예수님만큼 미래지향적인 분이 없거든요. 미래의 비전과 우리의 천국까지 소명한 게 미래 아닙니까 따지보면.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메타 교수법이라든지 이게 다 저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교육할 때 메타인지 메타 교수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했던 방식을 또 예수님이 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그 저는 이 차차차 이런 미래 비전을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통해서 실천하는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걸 통해서 자신의 발전뿐만 아니라 결국은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했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고.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넘어서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되는데 급하게 세상이 체인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 스스로가 챌린지를 해라. 그리고 그걸 잘 선용하면 나한테 찬스가 된다. 공교롭게도 세 가지가 다 CHA 차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차차차 전략이군요. 정말 아주 재밌고 교훈적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선도했는데 이제는 세상에 낙오돼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정말 그 국제미래학회 회장님이시는 안정배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 변화를 잘 인지하고 거기에 스스로가 도전을 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찬스를 마련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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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이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